단위는 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은 이 첨보의 단기 보고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품 부분과 이제 상품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품 부분은 전자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 화학 소재 이 네 가지를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돼가고 있고,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이 전해액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LG전자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국내로 잡히고 LG전자가 그걸 만들어서 테슬라라던가 다른 데에다가 보내면은 그게 뭐 수출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01억에서 그리고 1353억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기만 봤었을 때는요 722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이 갭 차이가 2019년에는 되게 컸는데 2018년도와 비슷하게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사업부의 증설 전망 같은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는 이 정도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3,520톤으로 증가를 시킬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는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520톤을 생산을 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비전해질, P전해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F, P, D, B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P전해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력을 높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제가 P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P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 퍼센트를 보면은요, P가 더 늘어나요. P가 더 늘어나요. D 같은 경우에는요, D는 좀 비슷해요. 비중이 늘어나는 비중이 비슷해요. 어쨌든 P와 D는 우리가 유심있게 봐야 되는 전해질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사에서 P 전해질, D 전해질 하면은 첨보를 봐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첨보의 매출액 대비해서 2차 전지의 비중 전망.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야, 이 첨보는 장사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7년도에 2차 전지는 불과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8년도에는 26%, 2019년도에는 39%, 그리고 대망의 2020년도, 이건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는 52%까지 늘어날 것이다. 2021년도에는 이 공장 증설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71%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되고 하락을 하고 장사 못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악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박스권이 차트가 어떻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거는요, 2020년도에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첨보가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것이 주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 저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뉴딜 펀드에서도 첨보를 집어넣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2021년도부터는 거의 증가폭이 배로 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주가는 그만큼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이제 캐파 추이를 보면은요, 660톤에서 2420톤으로 만들 것이고, 공장이 증설이 되고 생산량이 뭐 6배까지 증가가 되면은 2023년도에는 9320톤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첨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영업이익과 생산되는 톤이 정말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한 예상치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상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B, P, D, B 전해질입니다. 요것들이
D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만들진 않았는데 2020년도부터 만들 계획이고 이 증가폭은 21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 P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는 30에서 2020년도에는 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증가폭은 이렇게 비슷하게 크게 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 첨보에서는 P 전해질을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2020년도 4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이 한국판 뉴딜펀드 발표에 2차 전지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020년도 9월 4일날 새벽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뉴딜펀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뉴딜펀드 발표하고 나서 9월 3일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상승을 했어요.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것이 후성입니다. 그래서 전 후성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이 특수가스가 도대체 어떤 특수가스이며, 그리고 이 후성에 대한 이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요게 저는 이걸 보고 그래, 후성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미비하긴 했습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 이 주식을 이제 1년 다 돼가는, 이제 갓 1년 다 돼가는 주린이의 입장으로 이 리포트를 보고 왜 이만큼밖에 안 올랐나, 이렇게 그냥 혼자서 망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자 망상하는 거. 이 리포트를 보고 추측을 하는 거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는 있어요. 뉴딜펀드 공모로 인해서 자금 유입까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2차 전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도 8월 31일 날 아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리스크에도 반등하는 2차 전지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2차 전지 자체 생산 계획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가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럼 정말 악재인 것이냐 이것이? 근데 보니까요, 국내 배터리 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배터리의 내재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2차 전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당장 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 개발 외에도 테슬라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남아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일 전 대비해서, 요거는 8월 30일 날 기준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20일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되었어요. LG화학은 30% 올랐는 반면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33%나 올랐습니다. 배터리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오르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2차 전지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리스크에도 반등하는 2차 전지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요, 내년에 뉴딜펀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주,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배터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말 해가지고 그 수치를 상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뉴딜펀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에도 문제가 없을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극재, 양극재 여러 가지 넣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첨가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중요하죠. 왜냐면 첨가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명이라던가 충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이거를 쉽사리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첨가제 판매 비중을 높이는 기업이다. 지금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주가가 그만큼 반응을 하는 거고,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지고 있다. 왜? 그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첨보는 봐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P 전해질
D 전해질을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핵심 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겨울에 방전되거나 아니면 뭐 충전 속도를 단축시켜 주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배터리의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성능 업이라고 보면은 뭐 음극재, 양극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코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첨보의 첨가액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 해가지고 2023년도에 공장에서 그 배터리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6배까지 늘린다. 이 말은 그만큼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죠. 이거는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뭘 봐야 되나 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천줍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철컹철컹 잡혀가게 되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주린입니다.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잘하시니까요. 지금 알뜰맨이 첨보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이거구나. P 전해질, D 전해질, 그래 이게 뭐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거기서 깊게 파고 들어서 아 그래 이런 거구나. 그럼 내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고 가서 나는 첨보를 이렇게 봐야겠다 라는 관점에서는 뭐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첨보 어려웠어요. 늘상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막 도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겁이 많이 났죠. 왜냐면 내가 접하지 않은 부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리포트를 보고 내 걸로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뭐냐? 늘상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알뜰맨인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첨보를 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리포트도 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트 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컨센서스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그 리포트들 그리고 시장 리포트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단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정말 정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공시 보시고 그러면은 정확한 정석 투자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스승님이신 우라노스 이모동 스승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지금 확립이 된 투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정말 요즘에 주식을 하는데 정말 편하게 하거든요. 아 그래 오늘 장 이렇구나. 아 그래 내일 장 이렇구나. 진짜 이래요. 저 진짜 막 옛날에 단타 했었을 때는 이거 올라간대. 이거 사야 되나? 진짜 이랬거든요. 막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져가야 되나? 진짜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첨보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알찬 기업 분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